네, 동경닌겐 시즌2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주의 키워드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해볼까요? 건축을 좋아하는 건쟁입니다. 네, 문화를 좋아하는 외노입니다. 자동차 바이크를 좋아하는 제이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시즌1을 마무리하고 오랜만에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2주 만이죠? 2주 만이에요. 아, 네.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습니까?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가 다시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노 어떻게 지내셨어요, 최근? 생각보다 이래저래 일이 많아가지고요. 다행히 어떤 회사에서 저한테 일 줘가지고 지금 집에서 재택근무하느라 똥줄 빼고 있고요. 무슨 일 하세요? 자료 만들고 있어요. 자료. 일본이랑 한국에 좀 큰 미팅이 하나 있는데 네. 그거에 여러 가지 회사가 참가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수반되는 자료를 만드느라고 계속 집에 있어요. 그래요. 거기에 더해가지고 최근에 닌텐도 스위치를 사게 돼서 닌텐도 스위치. 한국 마셨군요. 아 샀어요. 결국에는. 결국 사셨어. 네. 닌텐도를 열심히 요즘에 아, 적응하고 장난 있는.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어제가 아니라 오늘 아침 6시 반까지 갔다 왔습니다. 아이고 주무세요. 아니 죽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이콘은 어떻게 지냈어요? 저도 평일에는 일밖에 안 하고 이제 주말에 네. 요즘에 캠핑을 또 취미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네. 해가지고 근처 사가미하라라든지 아츠기 쪽으로도 캠핑하러 가면서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저희 그 외노와 저 같은 경우는 동경닌겐 1부터 시즌 1부터 계속 활약을 했기 때문에 활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붙어 있었죠? 네 청취자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뉴 멤버예요. 그 제이쿤이 합류했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이제 이런 액션이 필요해지는구나. 이제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새로운 네. 바람이 새로운 들어오고 바람. 있어요. 뉴. 네? 네. 아무튼 그 새로운 시즌 바이브. 원 흰둥이를 뽑아내고 네. 굴러들어온 굴러 새로운 들어온 돌을. 들어온 돌이 원래 박힌 돌을 뺀다. 이게 또 세상의 네, 만사의 이치. 이치 아니겠습니까? 제자리도 지금 위험해서. 네. 그 시즌 1 마지막 화에도 잠깐 이제 아, 그쵸. 게스트로서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쵸. 네, 이제 시즌 2에서는 이제 정식 패널로서 참가하게 된 제이쿤이라고 합니다. 아유, 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이쿤은 일본에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1년을 해가지고요. 네. 그거 포함을 하면은 이제 4년 차가 돼요. 4년 차요. 네, 그러면은 원래 뭐 학교를 다닌 건 아니고 일로서 그쵸. 일본에 온 거예요? 네네네. 그럼 도쿄에 먼저 온 건가요? 아니면? 네, 워킹홀리데이로 있었을 때는 이제 신주쿠 쪽에서 1년을 계속 살아왔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약간 도쿄 바로 밑에 쪽, 이제 카나가와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데, 나름 도쿄는 여러 번 가기도 하고, 원래 1년 정도 살기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유, 기대가 됩니다. 그럼 간단하게 제이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네. 뭐 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관심 있는 분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금주의 키워드 시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뭐 업종은 어느 쪽이죠? 저는 이제 자동차 회사 지금 다니고 있고요. 자동차 아. 회사 안에서는 품질 보증 쪽 네.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L로 시작하는 쪽인가요? L? L. 렉서스? 렉서스. 아, 렉서스는 토요타 기반인가요? 네. 렉서스는 도요타고요. 저는 네. 이제 N사. N사. N사에서 네.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대기업. 지금 대기업이에요. 팟캐스트가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무슨 엘사에 이런 사람이 있나 테러리스트 같아. 너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테러리스트 영상을 같아. 보시는 분들한테 저의 진심이 전달되길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뭔가 선입관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현대맨이라고 생각하면 슈트에 아, 뭔가 깔끔한 정장에 뭐 이렇게 그쵸. 뭐 이렇게 뭐죠 그거? 화이트 칼라? 화이트 컬러인가? 그 이렇게 이름 명찰 사원증 걸고 깔끔한 모습일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바이크를 좋아하다 보니까 헬멧을 쓰고 네.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앞으로 방송할 때는 항상 이 바이크 헬멧을 쓰는 건가요?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예. 거의 아마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네. 아, 오늘도 집에서 여기까지 2시간 정도 바이크를 타고 왔는데 아이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취미생활이죠 그게. 그게 취미 생활이죠. 예. 바이크가 엄청 수준급 바이크더라고요. 저 처음 봤어요.
싸구려입니다. 싸구려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어제 캠핑을 가서 이제 오늘 그쵸. 아침에 집에 잠깐 들렸다가 바로 녹음장으로 왔다고 그쵸. 들었어요. 이제 샤워하고 옷만 갈아입고 이제 바로 튀어왔습니다. 아, 열정이 기대됩니다. 잘 흰둥이한테 볼 수 없었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흰둥이를 벌써 디스를 해? 벌써 이렇게 이제 뭐지 떨어져 나간다. 흰둥이 보고 있나? 네, 그래요. 그럼 그러면은 저희가 오늘 오랜만에 시작하는 시즌 2인데 금주의 키워드 시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의 키워드 시간인데요. 첫 번째로는 제가 갖고 온 기사를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도시바 인수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경제 안보 두려움이라는 기사였는데요. 4월 7일, 저희가 오늘 녹음하는 날은 4월 11일인데 4일 전에 나온 기사예요. 도시바라고 하면은 뭐 한국에서도 많이 유명한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외장하드 만들고 있고. 그쵸. 일본 하면은 뭐 소니, 도시바 이렇게 유명할 텐데 이 도시바가 지금 영국 투자 펀드인 CVC 캐피탈 파트너스로부터 좀 인수 제안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이 제안은 이제 도시바 경영진과의 관계 해소와 도시바 주식을 비공개로 만들어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하는데요. 약 2조 엔,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 20조 정도죠. 20조 원 이상이 예상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충격적이긴 했어요. 저는 이 기사를 처음 봤을 때. 왜냐면 우리가 만약에 한국이었다면 뭐 삼성은 아니지만 뭐 LG 정도라고 할게요. 그렇죠. LG 정도에 되는 기업이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기업이었는데 이게 해외 기업으로 인수가 된다는 기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일본 사람들한테도 좀 충격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도시바 회사가 갖고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그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이 도시바 회사가 그 일본 군수 물자라든지 군 관계 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좀 뭐라고 해야 되냐, 기밀 문서 이런 것들이 해외 기업에 넘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 우려가 가장 크다고 해서 그 안보에 대한 우려, 또 이제 경영진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기사를 봤어요. 도시바 인수에 대한 일본 상공회의소 의장인 미무라 아인고는 기자회견에서 정부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제 기업 측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좀 나라에서도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환법에 근거한 정부의 예비 심사 결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방안을 기다리면서 경제 안보 관점에서 걱정된다고 말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시바 인수 관련돼서는? 그 약간 우리나라 배민 같은 것도 사실 원래는 우리나라 순수 자본으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기업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넘어갔잖아요. 배민이라든지 아, 그래요? 요기요라든지. 배민 넘어갔구나. 그거 아마 외국 자본으로 넘어갔다고 들었긴 했는데 약간 그런 걸 들었을 때 사실 기분이 좋지만은 않잖아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일본 입장에서도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이진 않을까. 이대로 이렇게 인수가 진행이 된다면. 근데 예전에 막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삼성이 한국을 뜬다. 맞죠? 예, 예전에 막 뭐 해외, 왜냐면 한국에 뭐죠, 세금 관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오히려 해외에 기반을 두는 게 더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득? 도움이 된다. 예,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막 삼성이 이렇게 뜨는 거 아닌가 막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한번 기사로 봤었던 것 같은데, 이 도시바 입장에서도 어찌됐든 경제적인 논리라든지 경영진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기사를 봤을 때 물론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기반이 일본 회사였지만 지금 요즘에 되게 글로벌 사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국경에 대한 경계가 꼭 필요한 건가라는 생각은 했어요. 네. 꼭 우리가 어떤 국한된 나라에 항상 존속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은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먹히는 거잖아요. 그쵸. 도시바가 아까 말했던 삼성이 경영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해외 거점을 바꾼다라는 거랑은 또 얘기가 다른 거니까 그 부분은 살짝 다른 것 같고요. 좀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사실 일본의
이런 기술력 같은 것들 과거에 잘 나갔지만 지금은 옛날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다고 좀 보거든요. 위상이 약간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시바를 인수해가는 해외 기업이 있구나라는 거에 조금 놀라긴 했어요. 물론 네. 이 회사가 인수를 하려고 하는 회사가 생산 기업은 아니에요. 투자펀드 회사라고 했죠. 그렇죠. 그 때문에 이걸 인수를 해서 어디 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그래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 이 일본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이라든가 기술력에 대해 가지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좀 놀랐어요. 아 그렇게 볼 수도 그런 거가요. 있겠네요. 부잣집은 망해도 3년은 된다. 그런 니네 것처럼. 창고에 뭐 갖춰둔 거 있잖아. 그거 통째로 팔아 이런 거지. 아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웨노 한번 기사 들어볼까요? 네. 2021년입니다. 2021년이죠? 네, 맞아요. 2021년 4월 11일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금. 맞아요. 시간 빨라요. 너무 빨라. 30대 되니까 더 빨라요. 그런 말 하지 마. 네. 너 이미 얼굴도 깠어. 네, 이 시점에서 일본 내에서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했던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짚어볼게요. 조사 기간은 4월 3일 이틀간이었고 조사 대상은 일본 전국의 18세 이상 221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입니다. 지금 아베 정권을 넘어서 현재의 일본의 총리는 칸 나오토죠. 칸 나오토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44.4%,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52.7%예요. 그래요? 네. 들어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네. 반대수가 반을 넘어갔더라고. 그러게요. 꽤나 그러게요. 빨리 줄었네. 그러게요. 일본은 총리에 대해 가지고 불만을 잘 가지잖아요. 갈아치기도 빨리 갈아치우고.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라고도 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빠르긴 빨라요. 아마 코로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긴 코로나의 해요. 대처 때문에 그런가요? 예. 그도 그런 게 다음 앙케이트가 있는데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지금까지의 일본 정부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이 38%. 이건 그럴만해요.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이 50%. 아까 지지하지 않는다, 지금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52.7%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얼추 비율이 좀 비슷하단 말이야.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영향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그 전 정부로부터 이어진 거다 보니까 그게 좀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쵸, 있긴 네. 있는데. 근데 지금 정부가 이전 정부에 비해서 더 뭐 잘하고 있지 않다가 방영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드네요. 개인적인 의견인데 그래도 아베 정부 때는 뭔가 선전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뉴스도 많이 타고. 근데 최근에는 되게 많이 조용해진 거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진정이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근데 단순하게 이제 정보 같은 거를 정부가 제공을 하질 않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진정이 되진 않았죠. 코로나가 진정이 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맞아요. 오늘자 뉴스였는데 아마 오사카 쪽에서 최고 기록을 갱신했다고 900명이 맞아. 넘어가더라고요. 오사카가 요새 핫하던데 그냥. 아 그래요? 그쵸. 갑자기.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도 3,200명 육박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 긴급사태 선언이 끝나자마자 또 2차 긴급사태 선언이죠. 끝나자마자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요즘에 한국도 다시 조금 코로나가 재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본도 그런 것 같고 뭔가 봄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접촉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가 다시 발생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피곤해요. 진짜 좀 나아졌다가 또 빡세졌다가 나아졌다 빡세졌다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되게 피곤한데 이게 결국엔 자숙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어느 정도 우리 심리적으로 억눌러야 된다. 우리의 행동을 좀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자숙이 길어질수록 피로를 느끼게 되는데 이거에 대한 조사가 또 있었어요. 자숙에 대해서 피로를 어느 정도 느끼고 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매우 느끼고 있다와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라는 대답이 합쳐서 61%. 근데 난 이게 한국 비해 가지고는 상당히 낮다고 여기거든요. 상황이 좀 빡세진 않죠. 아, 한국만큼 철저히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피로도가 훨씬 한국보다 적을 거예요, 일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우 느끼고 있다, 어느 정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61%. 네. 인데 아예 안 느끼고 있다와 그다지 안 느끼고 있다라는 사람이 38%예요. 근데 그럴만해요.
도쿄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재택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계속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가게 가도 9시 전에 가면은 뭐 일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고 제 일본이 좀 그렇죠. 예. 뭐 이번에는 올여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찬반 조사예요. 지금 이야기 많죠. 예. 일본인 중에 예정대로 개최를 해야 한다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도 반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자 그냥 어쨌든 빨리 끝내자. 처리하자. 네 맞아. 빨리 처리를 하자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맞아요. 근데 예정대로 개최를 해야 한다라는 사람이 31%. 그리고 3명 중에 1명. 중지를 해야 한다라는 사람은 32%. 그거 비슷하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사람이 또 33%. 언제까지 연기를 연기는 피곤하다. 이거 좀 빨리 끝을 내버리든가 해야지 이거를. 그렇죠. 잘못하면 그냥 도쿄 올림픽하고 그 다음에 바로 베이징 올림픽하고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전 재밌는 게 그 도쿄 길을 걷다 보면 그 플랜카드에 이렇게 팻말 붙어 있어요. 도쿄 올림픽 작년부터 붙어 있었던 거. 아직도 2020년이에요. 맞아. 그게 그대로 붙어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그거에 예산을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울 것 같아요. 새로 그 프린트를 다 해서 그쵸. 새로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팻말 거는 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2020년 올림픽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이쿤 그거 알 텐데 올림픽 그 맞이라고 해야 하나? 올림픽 기념으로 해가지고 넘버 플레이트 있죠. 차량에 번호판. 맞아요. 번호판을 맞아요. 올림픽용으로 새로 이제 발부를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래요? 신청한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번호판을 새로 줬어요. 올림픽 마크가 연하게 들어가 있는 거기에 2020 올림픽이라고 써 있는데 의미가 없어. 정작 하지도 않은 올림픽을. 그러게요. 그러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굿즈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거 입장에서 보면 조금 안쓰럽기도 해요. 네 맞아요. 저희 보스는 아직도 그 티켓 사놨다고 하더라고요. 환불 안 했다고. 해준다 그러죠. 환불은 가능한데 그냥 혹시나 그 아직도 그게 있는 거죠 마음이. 혹시나 올림픽이 열려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가고 싶다. 예. 그렇더라고요.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도 올림픽이니까요. 예. 그렇지. 저는 다른 뉴스에서 그런 그 지금 2028년도까지 정해졌나요? 개최지가? 그러니까 32년에 바꿔서 이제 도쿄에서 하자. 약간 그런 제안도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위원회 쪽에 막 건의를 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게 아직 뭐 하나도 수락이 되진 그거는 않았나 보네요. 오피셜이 아닌가 봐요. 약간 아직 결정이 안 됐나? 그렇군요. 이번에는 살짝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네. 일본은 의회 제도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각각의 의원마다 임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중의원 같은 경우에는 4년인가? 뭐 그랬는데 이게 조만간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시기가. 근데 일본은 또 이거를 그 임기가 끝이 나면 해산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항상 그 임기를 지키는 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필요에 따라 가지고는 그 임기보다 좀 더 빨리 해산시키기도 해요. 이 해산이 되게 되면은 그 나중에 총선거를 또 치를 거란 말이죠. 지금 한 정부는 아베가 갑자기 퇴진하고 나서 임시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까지 길지는 않을 거란 말이지. 네네네. 그래서 이 해산과 총선거가 이대로 그냥 임기까지 쭉 해도 되는지 아니면은 어차피 임시정부니까 빨리빨리 해산시켜버리고 다음 사람을 정식으로 뽑을 건지에 대한 앙케이트가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51%가 임기 완료까지는 이대로 괜찮다고 대답을 했어요. 네. 그냥 이대로 가자는 거지. 근데 재밌었던 게 그 총선거를 해야 되는 시기에 대한 리미트를 9월 자민당 총재 선거까지라고 대답한 사람이 28%가 있었던 거예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자민당 거의 독재 체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민당 총재가 총리가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한국으로 말하자면 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점으로 잡아가지고 자민당의 자민당의 총재가 결정이 되면은 그걸로 그 사람이 아마도 수상이 될 거니까 총리가 될 거니까 그거를 보고 결정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30%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후에 이어졌던 내용이랑 같이 보면 더 재밌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정당 지지율이 있어요. 네.
그게 나왔는데 일단은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47%예요. 많다. 자민당을 아니 그냥 정당 정당을. 정당으로 어. 나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맞아. 이게 반. 그렇구나. 진짜 그렇다는 일본은 와 많구나. 그만큼 일본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머지 당들을 다 지지율을 합쳐봤을 때 이걸 다 합쳐봤자 1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민당에 대한 지지율이 35.6%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외노가 보여준 이 차트를 보니까 그나마 2.7%가 내려간 게 35.6%예요. 그쵸? 맞아요. 네, 그러니까 더 높았다는 높았다는 사실은 거죠. 거의 한 4와리, 그러니까 네. 4할 정도는 이제 그렇구나. 진짜 독재 체제네요. 일본이 심각하다 진짜. 네. 이런 걸 보면은. 한국은 이 정도는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아니지. 이번에 서울 부산 보궐선거. 보궐선거만 봐도 좀 많이 한국이 조만간 또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참여율 자체는 되게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어떤 연령대에서도 이제 참여율이 크게 떨어지는 거 없이 그러니까 누굴 뽑았든 간에 이제 정치적으로 자기 관심? 의사를 알리려고 하는 거 네, 그런 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진짜. 좋은 거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신멤버인 제이쿤이 한번 기사를 이야기해볼까요? 네, 저는 조금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네, 이번 제가 가져온 주제는 이제 아리요시, 이제 개닌이라고 해서 개그맨이죠. 일본 개그맨. 유명한 개닌이랑 이제 나츠메 미크라고 아나운서 출신의 지금은 프리랜서.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이뻐요? 이뻐요. 네, 많이 이뻐. 저도 사진 봤어요. 네,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아리요시 히로이키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그러니까 알 사람들은 물론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제 간단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일본 개그맨 중에서 되게 인지도 높은 중견층 정도 이제 개인이 되는데 네, 이 사람이 약간 독설 같은 거라든지 음. 그런 걸로 인기를 되게 많이 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김구라. 나도 딱 그 생각했어. 약간 그거. 그리고 그렇구나. 이제 이 사람이 이 색드립 같은 것도 아. 좀 있어가지고 약간 김구라랑 신동엽을 한 반반 이렇게 잘 섞으면 재밌겠다. 약간 이런 느낌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나이대가 좀 있는 거예요. 나이대가 중견이니까. 제가 알기로는 48? 맞아.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나츠메이크가 36. 아, 그러니까 그래요? 거의 띠동갑 해가지고 46, 36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 10살 차이로 진짜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제 개그맨과 아나운서의 결혼으로 되게 일본에서도 잠깐 화제가 되고 아 그래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츠메 미크랑 아리요시랑 약간 비슷한 게 좀 있어요. 실제로 사실 같이 방송도 했었거든요. 아 같이 그때부터인가요? 그러면? 그때도 이제 약간 이 좀 뭔가 열애설이라니. 핑크빛 분위기가 있다 했는데 이제 막 임신했다 막 이런 얘기도 했다가 어. 막 썰이 돌았다가 네. 이제 둘 다 그때는 강하게 부정을 해서 딱 이제 사라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날 갑자기 2021년에 결혼했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미 호적을 올렸다고 들었던 것 그래요? 같은데 근데 거의 네. 결혼 확정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도- 둘 다 보도를 할 정도니까. 근데 이 둘이 좀 비슷한 태클을 탔어요. 태클하기보다는 인생이 약간 굴곡이 있다고 해야 될까?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이제 아리오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막 되게 혼란했었어요. 원래 개인을 노렸는데 그 스승한테 들어갔었는데 그 스승한테 파본을 당하고. 개그맨 스승? 그쵸. 개그맨 들어갔다가 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경규 라인이라든지 그쵸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라인도 우리나라로 있는데 진짜 사사받는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맞아요. 개그맨을요? 일본은 또 그게 있잖아요. 그 뭐 지역마다 지역색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포함해서 이제 파가 갈린다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승한테 모시러 갔었는데 1년 만에 이제 파문당하고 이제 개그맨 하려고 했는데 이제 뭐 아이돌 안 해볼래? 해가지고 아이돌로 잠깐 했다가 잠깐 반짝 떴다가 아이돌도 있었어? 아이돌도 했었어. 그런 얼굴은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일본이니까. 그래, 일본이니까. 근데 진짜 반짝했다가 사라지고 이제 진짜 이제 개그맨 하자 했는데 콤비를 딱 짰는데 해체되고 내가 이런 식으로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었어요. 처음에. 무명 시기가 길었던 거예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 캐릭터도 강해지고 자기 이름을 단 방송 같은 것도 하나 두 개씩 하다 보면서 점점 사람들한테 인지도 쌓아가지고 인기를 끌게 됐죠. 그 주역 중에 하나가 아마 그 마츠코 디럭스 있잖아요. 그 마츠코 디럭스도 약간 독설 캐릭터인데 그 아리요시랑 마츠코 디럭스 그리고 이번에 결혼하게 된 나츠메 미쿠랑 셋이서 나오는 방송이 있었지. 방송이 있었어요. 그 아리요시랑 마츠코의 그거였죠. 이카리 신토? 맞아. 이게 약간 일본식 다자레인데 이카리 신토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른 상태? 그걸 이카리 신토라고 하는데 그게 그 이카리 신당이라고 들려요. 그래서 분노 신당이라고 이제 해석이 돼가지고 그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파티를 맺었다 해가지고 다자레로 쓰이게 된 이제 방송인데요. 방송 말장난이죠. 그래서 그걸로 되게 큰 히트를 쳤어요. 그러면서 나츠메 미쿠도 이제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 이겨낸 둘이서 결혼을 하게 되네요. 나츠메 미쿠 맞나요? 나츠메 미쿠는 어떤 굴곡이 있었나요? 나츠메 미쿠는 비슷하다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일본 TV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런 미모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처음에는 승승장구를 하다가 얘가 그 섹스 스캔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전에 만나던 사람과 그쵸. 남자친구랑 있었던 막 그 은밀한 사진 같은 게 공개가 되면서 실제로 공개가 됐어요? 네. 일본은 한국어로 얘기를 하자면 주간 문춘이라는 잡지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연예인 스캔들 같은 것들을 되게 많이 취재를 해가지고 공표를 시켜요. 거기에 걸렸다는 거죠. 그쵸. 디스- 일본판 디스코드? 디스패치. 디스패치. 일본판 디스패치. 아 거기에 이제 알고 봤더니 남자친구가 양다리를 걸쳤는데 헐. 그 상대 양다리 다른 다리 쪽에서 이제 빵이 쳐가지고 그 사진을 유포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너가 일본 그러니까 니혼 TV 그의 그런 명성 아나운서의 명성을 실추시켰다 해가지고 막 이지매도 당하고 결국 이제 자기가 퇴사를 하긴 했는데 엄청 압박이 많이 들어왔고 거의 쫓겨난 느낌이구나. 그쵸. 많이 쫓겨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방송? 마츠코와 아리요시의 이카리 신토에서 이게 히트를 치면서 다시 그 나츠메 미쿠한테도 많이 방송이 들어오면서 부활을 하게 됐다. 그 아나운서한테 그 방송이 어떻게 보면 어울렸나 봐요. 그런 방송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실추된 상태지만 그 PD가 그 방송을 계획할 때 그래도 이 아나운서한테 맡겼을 때 뭔가 효과가 있을 거다. 약간 제가 생각하기로는 도 아니면 뭐였던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도다. 그러니까 이게 마츠코랑 아리요시 둘 다 캐릭터가 워낙 확고하고 세다 보니까 이제 얘를 어느 정도 상쇄시킬 만한 인물이 필요했는데 이제 이 나츠메 미쿠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끼를 품고 뭔가 해주지 않을까. 약간 그런 거를 그냥 믿져봐야 본전으로. 오히려 좀 잘 나가는 아나운서였다면 그쵸. 내가 그런 걸 왜 해? 라든지 그쵸. 자기 이미지 실추되는 거는 굳이 모험하진 않겠죠. 잃을 게 없으니까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방송 성격이 약간 시사적인 게 들어갔었죠. 네네네 맞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냥 예쁘기만 한 여자애도 안 되고 어느 정도 지식도 가지고 그쵸. 있고 동시에 예쁜 그런 사람이 필요했겠죠. 그렇군요. 재밌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게 웃긴 게 또 아나운서의 섹스 스캔들이 나츠메 미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유명한 거는 아마 타키가와 크리스탈. 그 사람도 유명해. 네, 그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도쿄 올림픽의 프레젠테이션 했었던 아나운서로 유명하지 않을까. 오모테나시. 오모테나시 이걸로 되게 한방 터졌던 분인데 그래요. 이거를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또 섹스 스캔들이 터졌어요. 그래요. 상대방이 정치인 아니었나? 상대방이 외국 사람, 백인. 그랬어?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원래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일본 유명한 지휘자의 아들이면서 배우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그 스캔들이 터지고 나서 한 1, 2년 있다가 결국 결혼 안 하고 헤어졌다. 됐다가 이제 이 타키가 크리스탈이 결국에 누구랑 결혼을 했냐? 코이즈미 총리의
둘째 아들. 아 맞아. 그것 때문에 내가 정치가라고 생각을 우리한테는 이제 펌금색자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결국 결혼을 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나는 지금 피곤하다. 왜냐하면 피곤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한 사람이.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니까. 되게 펌금색자 우리나라에서 많이 밈도 되는데 네. 둘이 참 잘 결혼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오, 재밌네요. 네, 쉬어가는 코너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오랜만에 이렇게 시즌 2를 시작하면서 일본에 있는 키워드를 간단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쟁이 왜 너? 제이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